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식품의 선택과 보관, 자, 두 번째 시간, 식품 이동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식품 이동거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식품 이동거리에 따라서 어떤 환경적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이동거리란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선생님? 네. 자, 식품 이동거리는 자, 식품이 가지고 있는 중량 곱하기 여기다 뭘 곱할까요? 네, 수송한 거리를 곱합니다. 자, 그래서 식품의 중량이 무거울수록 그 다음에 거리가 멀수록 식품 이동 거리의 값이 크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식품 이동 거리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우리가 식품이 생산되고 운송되고 소비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의 정도를 수치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식품 이동 거리의 예를 알아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쌀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충남 아산에서 온 쌀과 중국에서 수입한 쌀의 식품 이동 거리를 알아볼게요. 얘는 1.11톤킬로미터네요. 그쵸? 자,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한 쌀은 어때요? 거의 수치가 10배가 넘네요. 그쵸? 10.20톤킬로미터. 와, 식품 이동거리가 거의 수입한 쌀과 비교해서 국내산 쌀은 거의 10배 정도가 적어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수입한 것과 또 국내 생산한 것과 식품 이동 거리의 예를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 이동 거리가 이렇게 가깝고 멀수록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식품 이동 거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자, 긴 거리를 이동해야겠죠? 자, 긴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 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운송 보관상에 문제가 있어요. 금방 썩죠. 그래서 긴 거리 이동을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해요. 방부제나 살충제 등으로 처리를 하죠. 그럼 우리 건강에 정말 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길수록 우리가 운송하는데 에너지 소비가 커져요. 저희가 자동차나 배 등의 운송수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증가돼서 어떻게 돼요? 네, 환경 오염이 심각해집니다. 식품 이동 거리가 커지면 건강상의 문제나 또 환경 오염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식품 이동 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줄여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식품 이동 거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식품 이동 거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텃밭이나 집에 있는 텃밭이나 도시 근교의 주말 농장에서 직접 채소를 가꾸어 먹는다.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러나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역 농산물. 자, 우리가 흔히 로컬 푸드라고 해요. 자, 수입한 농산물보다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식품 표시를 잘 읽어보시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거래, 그러니까 각 원산지에서 온 직거래 장터가 있어요. 그것들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식품 이동 거리가 짧은 식품들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식품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 농산물 이용이라고 앞에 로컬 푸드 이야기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지역 농산물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먼 거리 생산된 농수산물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앞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 거리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어때요? 네.
그 기간 동안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엄청나게 해롭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이동거리, 자동차나 배 등, 그러니까 선박 등을 이동해서 운송하는 수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역 농산물, 자,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산된 농수산물은 어떤가요? 네, 우리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네, 이거 먼 거리에서 온 거는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잘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몸에 나쁜 것들도 같이 원산지가 어딘지 모르니까 또 뭐가 첨가된지 모르니까 우리가 안전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우리가 쉽게 누가 만들었고 언제 수확했는지 또 어디가 원산지인지 이거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우리 거의 국내산이겠죠? 그 지역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거리가 짧은 저탄소 농축산물이에요. 가까운 거리 생산된 농수산물은.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아까 식품 이동거리 하면서 온실가스를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거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심화학습으로 탄소 발자국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럼 탄소 발자국은 뭔가요? 네. 자, 여러분들이 제품이 생산되면서부터 운송, 또 조리되고 또 폐기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발생량이 어때요? 작을수록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이어서 반복돼서 나오죠. 로컬 푸드를 이용해 주시는 거예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한 번 더 얘기 나왔지만 먼 수입산보다는 우리가 직거래 장터를 이용해서 구입해 주시는 것이 신선하면서도 지역 농산물을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농산물을 그러니까 식품을 구입할 때요. 항상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이거를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옥상 텃밭 가꾸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농부가 되어서 직접 수확해서 먹어도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한번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한번 텃밭을 해서 김장했던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좀 번거롭고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탄소 발자국 줄이는 방법이 하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그 제철에 나는 식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제철 식품 이용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어야겠죠. 네. 운송 기간도, 운송 거리도 좀 멀어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나는 채소나 과일이나 농수산물, 이런 제철 식품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또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거에 실천하고 싶은데요. 그런 식품을 알아볼 수 있는 인증 제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이라는 건데요. 우리 마크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저탄소라는 표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저탄소 인증 마크가 있다는 거는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해서 네, 농축산물 생산의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라든지 농자재라든지 이런 투입량을 줄이고 네,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우리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식품을 골라도 저탄소 인증이 되어 있는 식품을 고른다면 탄소 발자국도 줄이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학습을 통해서 식품 이동 거리가 어떻게 구해지고 또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식품 거리가
뭐냐, 짧으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적 영향이 있는지,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그 밑에 있는 퀴즈를 잘 풀어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식품의 선택과 보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안전적이게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